안전 유예. 이하 내용은 다각도로 비추어 보며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가까운 이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서울의 밤, 숨 한 줄기처럼 길게 이어진 병원 복도들이 있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엔 빗방울이 톡톡, 마치 사람 마음을 두드리듯 얹힙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다가서는 문은 이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영혼일까요? 저는 서둘러 답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주전자 두고 작은 흰초 하나를 밝혀 조용히 앉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과학과 형이상 사이 두 강의 사이에서 스스로 대답을 찾도록 두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하야에서 모든 색이 한 발 물러난 듯한 병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이 들린다고. 어떤 밤엔 벽을 치는 발걸음이 들리고 어떤 오후엔 창가 앞에 멈춰선 빗줄기를 본다고. 이것은 병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문턱일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더 큰 의미를 가리는 얇은 막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막을 살짝 걷어본다면 여전히 어렵지만 조금은 더 부드러운 다른 이야기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막을 들어 올려보기 위해 우리는 블랙박스를 엽니다. 밝음과 어둠이 섞인 현실의 파편들, 난해한 데이터 조각들을 꺼내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려 합니다. 부산의 기이한 케이스, 김준호 32 부산 거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그는 종종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사소한 일을 지시합니다. 가스를 잠가라, 문을 확인해라, 어두운 계단은 피하라. 초여름 어느 밤, 온 동네가 깊이 잠든 시간, 그는 갑자기 각 집의 문을 두드리며 모두 대피하라고 외쳤습니다. 몇 분 뒤 분전함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과장된 직관의 발현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두 겹의 층위가 보입니다. 하나는 임상에서 기록되는 증상, 환청.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린 행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설 앞에 섭니다. 증상과 직관,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시야를 넓히면 부산의 이야기는 큰 그림 속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종종 정신의 벼랑에 선 이들이 인류를 놀라게 하는 작품을 세상에 남기곤 하니까요. 천재, 병리, 예술과 사상의 역사엔 화려하면서도 위태로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름 끝 해처럼 노란 빛을 쏟아낸 화가, 칼날 같은 문장을 남긴 사상가, 서울을 2분 동안 고요하게 멈춰 세운 현대 한국의 어떤 음악가들까지. 그들은 물결처럼 밀려드는 혼란의 파도 사이에서 창작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불안정이 평균을 넘어서는
창조 채널을 연다고. 지나치게 팽팽히 당겨졌지만 특이한 울림을 내는 현처럼.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신의 고통은 아름다움의 촉매였을까요? 아니면 천재를 너무 이르게 태워버린 불길이었을까요? 그러나 예술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전 속에도 불안한 마음이 무상의 진실 가까이 섰던 장면들이 전해집니다. 불교, 근기. 경전에는 마음이 불안정하지만 무상과 무에 아주 가까이 닿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른 길잡이, 개정해를 만나면 그 불안은 직견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여린 문턱은 쉽게 미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인연을 두고 남다르지만 안쓰럽다라고 말하며 고치려 들기 전에 먼저 온화한 눈으로 보자고 스스로를 일깨우기도 합니다. 어떤 선사는 말합니다. 광기와 깨달음은 아주 가느다란 경계 하나 차이다. 정념이 없으면 혼란이 되고 정념이 있으면 지혜가 된다. 이 데이터는 질문의 무게를 더합니다. 병은 짐일까요? 아니면 숨어있는 기회일까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 이야기들과 견주어 보기 위해 현대 과학도 자신의 언어로 설명을 제시합니다. 신경과학, 환각. 저울의 반대편에서 의학문헌은 말합니다. 청각, 환각, 환청은 청각 피질의 과잉 활성과 상상 네트워크의 구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너무도 실제 같은 감각에는 분명한 생물학적 바탕이 있습니다. 뇌가 외로움, 스트레스 혹은 유전적 요인으로 팽팽히 당겨질 때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는 종교적 신비 체험과 병리적 환각이 뇌의 일부 영역을 겹쳐 쓴다고도 전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체 마음의 하나의 시스템임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누군가 그 체험을 저편의 메시지라고 묘사한다면 마음의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뇌가 연결을 시도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 심리 가설. 신경과학의 각도를 조금 더 기울여 보면 중증 우울에서 조현병에 이르기까지 정신질환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뇌 영역 간 비정상 연결로 설명됩니다. 들리는 목소리, 보이는 영상, 기묘한 믿음들 모두가 과부하된 신경계의 증상으로 기록됩니다. 과학은 그들을 특별한 영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들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약물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재활, 낙인 없는 공동체. 이 네 다리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삶의 탁자는 기웁니다. 네 가지가 갖춰지면 탁자는 다시 곧게 서고 당사자는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그들에게 기이하거나 초월적인 꼬리표를 붙이게 만듭니다. 그 곁에 앉아 판단 없이 듣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첫 번째 약이 됩니다. 어쩌면 이해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어떤 처방전보다 더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울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속삭임이 남아 있습니다. 병을 특별한 교실로 보는 종교와 형이상의 목소리. 형기상 불교 가설. 이 가설은 다른 분들을 조용히 가리킵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과 주변을 위한 자비를 배우기 위해 어려운 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고통은 비좁고 덥고 시끄러운 교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실의 스승, 곧 개정에 가 있다면 그 배움은 더 이상 순수한 고만은 아닙니다. 불교는 그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되풀이된 의도의 씨앗이 길이 됩니다. 어떤 오솔길은 짙은 숲으로 들어가지만 발걸음을 바꾸면 길은 달라집니다. 어떤 선사는 말했습니다. 미침과 깨침은 한 호흡 차이. 정념 없이 열린 문은 미로가 되지만 정념으로 받쳐둔 문은 지혜로 통합니다. 이 가설은 병을 낭만화하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병을 특별한 교실로 보자고 권합니다. 그 교실은 우리를 산산이 부술 수도 있지만 판단을 내려놓고 다정함을 들어 올릴 줄 안다면 그곳은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 앞의 길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두 개의 평행선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성과 자비가 만나는 하나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과학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픕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근기와 업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 입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옳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당장 선택해야 할 것은 어느 강가에 서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작은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실천적 자비입니다. 우리는 뇌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사실을 존중하라고 청하고 동시에 마음에게 지친 영혼의 품위를 존중하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잇는 것은 작고 꾸준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머릿속 개념에 머물지 않도록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7박자 멈추고 3줄을 적어보세요. 1.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2. 그 감정은 나의 두려움, 편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3. 내가 1%만 더 부드러워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는가? 4. 6일차 매일 밤 10분 자비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배 위에 손을 올립니다.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당신이 평안하시길. 내쉬며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덜해지길. 만약 어떤 얼굴이 구체적으로 떠오른다면 아주 옅게 미소 지으세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무리에게 보내세요. 큰 감정을 억지로 찾지 마세요. 처마 끝 빗방울처럼 그저 고르고 꾸준하게. 7에서 8일차 이야기 한 편 읽기. 천재성과 병리가 교차한 이야기를 고르세요. 밀밭과 소용돌이 하늘을 그린 반고흐, 혹은 광기 속에서 깨달았다는 어떤 승려의 일화. 읽는 이유는 고통을 낭만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느린 걸음 한 보, 맞잡은 손 하나로 혼란의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9차 구체적 행동.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 물 한 잔, 정중한 안부 질문, 따뜻한 한 끼. 혹은 아직 직접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2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종교에 따라, 혹은 한숨 한숨으로라도. 그리고 적어두세요.
당신의 심장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나요? 아니면 적어도 덜 단단해졌나요? 그 체험을 깊게 새기고 싶다면 지난 10일을 도장 찍듯 아주 한국적이고 아주 생활적인 작은 의식을 시도해보세요. 잔잔한 비가 내리는 밤을 고르세요. 깨끗한 책상 위에 흰초 하나를 켭니다. 따뜻한 차를 우립니다. 하얀 종이에 적으세요.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와 그리고 나 자신에게 평안이 오기를 바랍니다. 종이를 작은 상자에 넣고 덮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밤 자비관을 마친 뒤 상자 뚜껑에 손을 얹고 미소 지으세요. 10하루째 되는 날 꺼내 읽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치유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치유되었을지 모릅니다. 병이냐, 특별함이냐, 우리는 아마 오랫동안 논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병원 에어컨 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빗방울은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흰초가 사그라들어가는 이 순간 우리는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름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것,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당신 마음에도 정신, 영혼, 그리고 인간의 다름에 대한 어떤 물음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날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안심과 자비가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느 가설에 더 마음이 기우시나요? 혹은 당신만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지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정신, 영혼, 자비에 관한 여정 함께 이어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